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50대 여성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시한부 인생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에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명인 중에도 암 판정을 받고 속세를 떠나 산다는 이야기 종종 듣는데요. 만약 여러분은 지금 남은 생이 1년 정도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소중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고 세상을 떠나는데 늙고 죽는 것이 내가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전 아빠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걸 알게 된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은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은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가치를 찾자입니다. 우울, 불안, 초조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블로그 글에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요즘 너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읽다 보니 제 상황과 너무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을 앞두고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계속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남의 것이 배불러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죽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네요. 힘이 듭니다. 댓글 속에서 힘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책이나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데 타인과의 비교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죠. 타인과의 비교는 지옥문으로 들어선 것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비교에서만 자유로워져도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부부 연인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를 깨는 주 요인이 되는데요. 나보다 매력적인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린 사람들과 비교하며 파트너의 사랑을 의심하고 질투와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샤덴프로이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어로 손해를 뜻하는 샤덴과 기쁨이라는 뜻을 담은 프로이데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친구가 은근 부럽고 질투가 났는데 친구가 어느 날 실직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유명 유튜버가 어떤 문제로 추락하는 걸 봤을 때 느끼는 쌤통 심리, 모두 타인과의 비교해서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다 그 사람이 망했을 때 은근 쾌감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어떤 날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상향 비교를 하며 박탈감과 우울감, 초조감을 느끼고 또 다른 날은 하향 비교를 하며 우월감을 느끼는데요. 이런 마음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지옥이 됩니다. 내 친구가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연인과 헤어졌다고 내 삶이 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김새만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죠. 5성급 호텔에서 자야 제대로 된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산골 텐트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들어가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살면 되겠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삶 말고 내 가치에 맞는 삶을 더 나이 들기 전에 찾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행복을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엔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나만 상처받게 되겠죠. 만화가 이연세의 천재를 이기는 방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잠들기 전에 한 장의 그림만 더 그리면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든 산중턱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그만두려면 하루하루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치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하다 보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살자입니다. 60대 남성이 자녀의 유학비와 과도한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졌고 그걸 갚기 위해 여유 없이 살고 있다고 한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녀 세대는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아내의 요구에 무리하게 빚을 낸 걸 후회하더라고요. 어느 20대 여성은 가정불화로 학창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젠 직장에 다니며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엄마가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했고 이혼 후에는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그늘에 사는 답답함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죄책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내 삶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자녀의 삶만 있는 분도 있고 배우자에게 쏟았던 관심이 자녀에게 넘어가 과도하게 자녀의 삶에 관여하며 사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안락한 환경을 마련해줘야 아이들이 생활을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은 불편한 환경에서 더 성장하는 법입니다. 자녀를 내 품에서 놓아줄 때 자녀는 더 크게 성장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은 여자가 86세, 남자가 79세이고 일상생활을 혼자 영유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여자가 66세, 남자가 65세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많겠지만 건강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날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 삶을 살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20대는 어떤 모습이었고 무엇을 꿈꿨습니까?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의 가장 상위에는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족과 타인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느라 숨겨두었던 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꺼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위해 희생했던 내 인생을 이젠 돌봐주어야 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 날까지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젠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배우고 즐길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하루 1시간, 생활비의 일부라도 떼어 나에게 투자해야 더 나이 들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2달이 남았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도 있었고 절대 나이 들 것 같지 않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벌써 인생의 절반을 산 50대가 되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가을, 가슴 한편이 쓸쓸해질 때도 있는데요. 찬바람이 부니 외로움을 탈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외로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늙어가는데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50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0 이후 더 풍요로워지려면 알아야 할 것 4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자.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걱정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와 20년 넘게 마음을 닫고 사는 분도 있고 자녀가 독립하지 못해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혼 후 일자리를 못 찾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죠. 주변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있고 자녀가 사고를 쳐서 고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어 고민하는 분, 사업이 잘 안 풀려 고민하는 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치유는커녕 더
악화되어 고통받는 분도 있고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전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왜 폭발적으로 안 늘어나나 고민입니다. 영상을 보는 시청자 중 80% 가까이가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제 걱정 좀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도움되는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예전엔 이런저런 걱정 참 많이 했었는데요. 한동안 걱정을 너무 많이 할 때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질 때도 있었고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고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걱정이 만병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밀가루 음식 끊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말도 있죠. 전 요즘엔 문제에 부딪히면 걱정 대신 생각을 합니다. 걱정과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걱정은 해결점을 못 찾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이 지배를 하는데요. 걱정이 길어지면 탈모, 두통, 위장병 등 온갖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건강 관련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걱정 대신 생각을 해야겠죠. 생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뒤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 고민이라고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영상을 하나하나 들어보며 어떤 게 부족했는지 또 어떤 포인트에서 호응이 좋았는지 분석했습니다. 바뀐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한 뒤 좋은 영상을 더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문제에 당면할 때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두르지 말자.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다들 노후 준비 잘하고 있는데 나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조급해질 때도 있죠. 어떤 중년 남성분은 마음이 조급해지면 운전을 하며 자주 과속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속 딱지가 많이 날아온 날 자신이 왜 이리 조급하게 사나 생각해 봤다고 해요. 스스로 조급하다는 걸 인지한 후 의식적으로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요. 졸업을 앞두니 진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쌓이다 보니 자꾸 조급해지는 것 같아 아들에게 인생을 길게 보라고 말해줬습니다. 젊을 때는 20대 인생이 전부인 것 같지만 100세 인생이라고 봤을 때 아주 작은 지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을 위에서 조망하듯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길게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100세 인생에서 딱 절반 살아왔죠. 너무 조급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미래에 초점을 두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만은 내 몸을 혹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 나는 운동을 할 것이고 소중히 할 것이다. 내 몸은 나만을 위한 훌륭한 기계가 될 것이다. 오늘만은 나는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유일한 것을 배울 것이다. 나는 정신적으로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력, 사고, 집중을 요하는 것을 읽을 것이다. 오늘만은 나는 유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활발하게 행동하고 잘 차려입고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우아하게 행동하고 칭찬은 후하게, 비난은 박하게 할 것이다. 어떤 것에도 트집 잡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오늘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려고 할 것이다. 일생 동안 평생 못한 일도 12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에 집중해 살면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답은 내 안에 있다.
오래전 아이 아빠가 원망스럽고 미워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제대로 못 먹고 불면의 밤을 새우며 지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이미 헤어졌고 모두 지나간 일인데 내가 지금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 걸까? 지금 현재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과거에서 끄집어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이유도 힘든 이유도 모두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고통에서 배우자. 전 힘든 결혼 생활과 개인 사업을 하며 어려웠던 시간 등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도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전 병이 나서 며칠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환자들만 보니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졌고 늘 당연하게 생각하며 걷던 공원 산책길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으면 좋은 줄 모르더라고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깨닫고 배울 시간이라 생각하면 좋더라고요. 장마가 1년 내내 계속되지 않듯 아무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좋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나쁘다고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다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며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실천하셔서 더 평안하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갑에 돈이 부족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 해줬는데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해줄 때, 친구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산다고 느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가에 주름이 지고 머리도 휑하고 늙었다는 걸 직감할 때, 화장 안 한 내 얼굴에 기미가 드리워져 있을 때,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을 때,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고 느낄 때,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다들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무엇 하고 사나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 다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라고 느낄 때, 지치는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자신과 마주쳤을 때, 나이 들어 내 집이 없을 때,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겉모습이나 옷차림이 후줄근하고 궁상스러운 것, 볼품이 없고 변변하지 못한 것을 초라하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죠. 나이가 들면 자신이 느끼는 초라함도 물론 있지만 타인이 나를 초라하게 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40대 여성이 모임에 나갔는데요. 어떤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는데 그 남성이 너무 후줄근하고 초라해 보여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초라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초라하지 않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 들어 돈 없는 것처럼 초라하고 불행한 것도 없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원하는 노후의 삶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삶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어야 하고 각자의 삶에 맞는 돈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한 노후 계획이 있어야 불안감도 줄일 수 있겠죠. 최소한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녀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또 나는 몇 세까지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일할 건지, 이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금에 대해서도 예상 수령 액수와 연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면 좋습니다. 50대 여성이 있는데요. 자신은 5년 후쯤에 노후에 오랫동안 살 집으로 이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사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노후엔 어떤 삶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소통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이 여성은 운동센터가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도서관과 노인복지센터가 가까이 있는 집을 구체적으로 찾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얼마를 더 벌고 저축을 해야 할지도 계획 안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모두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만큼 불안감은 낮아지고 내가 원하는 노후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초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심사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의 정서, 사고, 감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어르신들 몇 분이 술과 식사를 하며 큰 소리로 정치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중년 남성들 몇 명이 음담패설에 가까운 여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원에 갔더니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이 드론을 날리며 즐기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관심사를 디벨롭 시켜야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며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살면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노년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초라하지 않고 빛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꽃중년이 되자입니다.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자기관리 잘하는 중년 남녀를 일명 꽃중년이라고 하죠. 나이 들면 외모에서 느껴지는 초라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 아무리 쌓아놓아도 옷에서 쿰쿰한 냄새 풍기면 다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젊을 때는 어떤 걸 입어도 예뻤는데 어느 날부터 뭘 입어도 어색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는데요. 나이살도 찌고 체형도 변한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건강, 피부, 다이어트 등에 관심을 갖는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피부 관리도 받고 간단한 시술을 받기도 하죠. 요즘은 남녀를 떠나 필러, 보톡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걷는 운동은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와는 정반대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숨쉬기 운동 외엔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는 늘 까치집을 짓고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초라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외모관리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외모관리의 기본은 질병이었고 건강한 것입니다. 대한은퇴자협회에서 50대 이상 남녀에게 나이 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6%는 건강관리, 22%는 돈, 10%는 여가시간 관리라고 답했습니다. 건강은 나이 들수록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 걷지 못해 보조기를 이용하거나 힘겹게 걷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함께 건강을 잃어 내 삶의 자유가 없다는 건 초라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건강 습관을 가져야 나이 들수록 초라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궁색하고 초라하지 않게 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초라하고 불행한 중노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난 노후에 이렇게 살 거야 생각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주변의 노인들과 부모님의 노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질병, 외로움, 경제적 곤란, 죽음 등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준비, 내적, 외적으로 가꾸는 일상이 50 이후 초라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